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프로그램 개발 평가 제5강입니다. 앞 시간까지 이론적인 수업들을 해왔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이론과 더불어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함께 같이 힘을 내도록 해보십시다. 자, 제5장 사용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 수립과 대안 전략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론 수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용치 프로그램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하느냐, 내용을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되느냐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이고 설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 그리고 개인 사회의 상황이라든지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리고 지역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 정보를 구축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론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이론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이 이론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 전략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이제 선별해서 프로그램 내부에 안착시켜야 하는데 그런 안착시킬 전략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것인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장의 복습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정보 파악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문제 분석, 사회 문제란 무엇이고 또 사회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며 또 이 사회 문제가 욕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욕구 사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서 견해 청취에 관한 지식을 습득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타 교재에서는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 사정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정보를 체계화시키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두 번째 이해관계 참여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또 운영을 해 나갈 때 참여자나 기획자나 그리고 후원자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등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고 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든지 또 향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아주 필수적인 대상 요소이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자 참여가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상황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상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혹은 조직 외부의 상황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와 정당성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목적, 목표 등을 설립하는 어떤 배경적 지식들을 파악할 때 상황 분석을 시도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문제 분석, 그리고 욕구 사정,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서 견해 청취를 통해서 우리가 사전 정보에 관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자 했었고 마지막으로 상황 분석에 대한 요소와 절차를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 정보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장의 개요입니다. 5장의 개요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안 전략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업도 역시 지난 수업 시간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타의 우리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들을 기초적으로 이해하는 상태를 가정하고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필수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같이 열심히 이해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어렵고 또 이론을 만들기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이론이 그냥 공부나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추상적인 사고방식이다 라고만은 이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론 수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대안들이 또 대안 전략들을 어떻게 구사하고 구정할 것인지를 이제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 수립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론과 가설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론, theory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상에 대한 설명. 우리는 사회과학적인 이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이겠지요. 물리과학자들은 물질적 세계에 대한, 또 생물과학자들은 생물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지만 우리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한가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이론이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설명인데,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expla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성에 대한 진술이다. 인과 성을 설명하는 설명 문장이다. 혹은 인과 성을 설명하는 설명 전체를 이야기한다.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진술문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1인 고독사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결과, 현상이 있다면 이 고독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 간에 엄정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이론이라고 봅니다. 고독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정신건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사회관계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직업적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독사,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어진 것이 장기화됨으로써 개인이 생애의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회생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고독사라고 부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회의 연결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라는 원인으로 고독사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회적 연결망과 고독사는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고독사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사회적 연결망이, 진지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거나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체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설명을 이론적 설명,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론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이제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원인 혹은 요인, 상황의 원인이나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사회 연결망들을 좀 더 질적으로 풍부하게 만들고 또 양적으로도 풍부하게 만들게 된다면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일어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자 또 그 인과성을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또 논리성을 가지고 또 현실 검증력을 가지고 검증을 했을 때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독사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결망이라는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 요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다루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 혹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실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설, 하이포테시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과 원인에 대한 가정적 진술이다. 가상의 진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뭐뭐 하다면 뭐뭐일 것이다. 영어로 하면 if then 이라고 하는 구문의 논리성을 가진 문장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시간에 많이 다루셨을 겁니다. 가설은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론을 체계화시켜서 또 구체화시키고 나름대로 쓸모 있는 이론으로 확증받기 전에 우리가 상상이라든지 혹은 문헌 검토라든지 경험에 기반한 어떤 지식을 근거로 해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현상과 이론 수립 이전에 현상과 원인에 대한 가정적 진술을 하는 것을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고독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고독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책에서 살펴보고 이런 것도 고독사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아까는 사회적 연결망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순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보니 이 사람들이 이혼에 의해서 혹은 결혼생활의 어떤 파탄의 경험,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충격적인 어떤 위험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독사에 점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상생활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활 사건들이 많은데 그 생활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만일 뭐뭐 한다면 떨어지게 된다면 고독사에 이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미리 가정해서 진술하는 것을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설을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은 이론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설을 이제 이론으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실험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데이터화시켜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검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가설들 중에 남아있는 그 가설들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론과 가설 정도는 우리가 이제 대학 3학년 혹은 2학년 일 경우에 체계적으로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잡고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론과 가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과 가설의 필요성은 이론을 통해서 가설을 형성합니다. 또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이론을 체계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현상들은 시대와 문화와 또 공간이 혹은 기술 개발이 점점 되면 될수록 사회적 현상들은 예전과 지금과 미래에는 계속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 또한 혹은 요인 또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나 요인이 달라졌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이론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 가지 학설이겠지요. 학설들을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한 현상의 원인들과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설을 형성하고 현재적 가설을 형성하고 그 가설을 지금 현재의 데이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식들로 검증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론에서 살펴볼 것은 프로그램의 목표와 과업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고독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원인을 분명하게 혹은 요인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추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관계망의 연결망의 약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 사회적 고독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프로그램의 목표와 과업은 사회적 관계망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론과 가설은 프로그램론에서 보면 목표와 과업을 구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를 위한 이론 수립을 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문제적 현상을 개선했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연결망의 약화가 고독사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하더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이론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고독사라고 하는 문제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다. 요인으로서 찾아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연결망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장시켰을 때 혹은 질적으로 더 순도 높은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고독사에 진행되는 고독사에 이르는 사람들의 케이스가 많이 줄어들거나 또 고독사를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결과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론을 수립을 할 때, 변화를 위한 이론을 수립을 할 때 문제적 현상, 지금 현재의 현상들 중에 문제적 현상을 개선했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답을 먼저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최종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최종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론적 가설, 그리고 실험과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설을 서술해야 되는데 방법과 결과라는 구조로 이제 가설을 서술하게 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이론 수립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입 전략과 표적 집단의 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 간 논리적인 관계 검토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거 노인에게 말벗 서비스 방법이죠. 말벗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독감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변화를 중심으로 한 이론을 수립하기 위한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설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험을 하거나 시험을 하고 검증을 해서 우리는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벗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여서 독거 어르신들에게 제공한다면 그분들이 실제로 고독감이 해소되거나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개입하기 이전에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고독감의 수준과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고독감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어떤 의미,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진단을 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론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고독감 해소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변화를 위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독거 노인에게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독감이 해소된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까지가 이론에 대한 가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이론 구축을 위한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론 구축을 위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의 어떤 유형들과 형태가 있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